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침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을 때 저녁에 포만감이 늘어나서 고지방, 고칼로리 간식 섭취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급적 하루 중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 식단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먹는 음식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먹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요. 구성을 보시면은 삶은 달걀 두 개가 있어요.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프로틴 바, 단백질이 들어있는 바, 그 다음에 바나나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계란으로 제가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참 중요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단백질을 채울 때 너무 쉽고 가볍고 저렴하고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가급적 아침 식사에 계란을 포함해 주세요. 계란말이, 또 오믈렛, 계란찜 같은 거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이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계란물과 또 크림이랑 함께 부쳐 먹는 양배추 계란전이 있는데 그것도 참 맛있고요.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 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콩 종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콩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모양이 좀 유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갱년기 이후에 뱃살이 나오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두부를 활용하시면 좋죠. 콩 자체로 드셔도 좋고요. 두부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두부구이, 두부김치 같은 거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부면이라는 게 있어요. 두부면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 기간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고 또 포만감을 만들어서 식단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핵심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절대로 어렵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몸이 편안해야 식단은 지속되고요. 억지로 버티는 식단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게 하세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식사를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도 구분해 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잘 보셔서 뭐 남들이 이런 음식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비용 부담 없는 음식들로 또 만들기 쉽고 준비하기 쉬운 음식들로 제가 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다이어트 비결이죠. 자, 연예인들은 참 살도 잘 빼시는 것 같아요. 최하정 씨가 20년 동안 60살이 넘었는데요. 몸매가 날씬하시죠? 20년 동안 체중이 안 변하고 살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어떤 얘기냐면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식사법을 진행을 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식사법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 팀에서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는 거는 똑같이 먹는 거예요. 내가 식단을 하려고 평소랑 다른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데요. 먹는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식사 시작 처음에는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만큼만 과하지 않게 드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좋은 점은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 참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드시면 혈당 상승이 안정이 되고 먼저 식이섬유 단백질부터 드시게 되면 배에 포만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 배가 부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탄수화물을 굳이 안 드셔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제가 가끔 갈 때가 있는데요. 뭐 생일이라든지 뭐 좋은 날 우리 가기도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데도 가도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드시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만 하고 하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갔을 때는 제가 어떻게 먹었냐면요. 식전에 나오는 빵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일단 순서만 바꿉니다. 맨 뒤에 먹는 것으로 하고요. 샐러드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 이제 고기 종류를 먹고 마지막에 이제 고구마나 토마토 같은 거 먹고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이제 빵을 먹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달달한 음료는 피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이런 뭐 좋은 외식을 할 때가 고비잖아요. 외식하러 다 갔는데 나만 다이어트 한다고 뺄 수도 없고 저런 음식 먹어야 되는데 드실 때 오히려 순서만 잘 결정해서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리고 외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양 성분표를 좀 보시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결국에 뱃살 다이어트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 표에 보시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샐러드 같은 음식들도 다 식이섬유고요. 그다음에 쌀, 국수 같은 것도 그건 당질이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당질 중에서 설탕과 과당처럼 진짜 살찌는 당류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짜파게티의 영양 성분표인데요. 보시면 탄수화물 96g이라고 써 있어요. 이 탄수화물 96g에 식이섬유가 안 들어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거의 이제 당질만 96g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뱃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때는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당류 20g 이상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콜라를 먹을 일이 있었어요. 저도 콜라 먹어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궁금해서 영양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당류가 26g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250ml 콜라 한 캔에. 열량은 110kcal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초코파이 하나가 170kcal이니까요. 열량 자체는 아주 높지 않은데, 당류가 26g이 들어 있어요. 각설탕 한 개가 당류 3g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250ml 콜라 한 캔은 당류 26g이니까 각설탕 8개에서 9개 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한 번에 내 몸에 설탕이 각설탕 8, 9개가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먹으면 우리 건강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이 확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뱃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설탕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팥빙수가 제일 무서웠어요. 팥빙수 한 그릇에는 각설탕이 23개에서 30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녹차 라떼가 13개, 핫초코가 12개. 네, 네. 냉면에도 보면 물냉면에도 5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영양 성분을 좀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뱃살이 나온 마른 비만이었어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밥, 빵, 면 위주의 탄수화물을 식사를 했고요. 운동은 꾸준히 했어요. 제가 조기축구를 꾸준하게 10년 정도 해왔거든요. 운동은 좀 했지만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이어트에는 식단과 운동이 8대 2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식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이 찌게 됐었고요. 네, 밥, 빵, 면 우리가 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뱃살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식습관이 안 좋았거든요. 예전에 이런 기정떡 하나하나 포장해 놓은 게 있었는데 냉동 보관했다가 바쁠 때 아침에 이걸 데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빨리 먹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음식을 먹었으니까 뱃살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이제 식단을 분석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끊으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에 해당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안 드시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피곤해져요. 피곤하면 식단 조절이 더 어렵게 되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어떤 잔병 치레가 많아지게 되고요. 수분이 부족해져서 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어지럽거나 두근거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는데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드시면 돼요. 구분의 기준은 혈당 지수 GI고요. 가급적 70 이상인 음식보다는 55 이하인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